방첩은 능동적 방첩과 수동적 방첩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나 방어나 공격 활동은 능동적 방첩이고, 문서 보안, 인원 보안, 시설 보안, 정보 통신 보안 이런 것들은 뭡니까? 수동적 방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능동적 방첩에서는 PNG라는 이런 것들, 뭐 신임장, 아그레망 이런 좀 기본적인 용어들은 좀 알고 있으면은 간첩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외교관들, 특히 백색 정보관들이 추방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여경 공작, 침투, 기만 공작, 침투 공작 이런 것들을 뭐 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암호와 암호 장비 개발의 역사들, 스카이텔이 뭐 스파르타에서 개발되고 사이퍼힐이라는 게 있었고, 해즐린, 애니그마, 퍼플이라는 이런 장비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 해독의 역사들도 많이 있는 거죠. 블랙 캐비넷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진머만 외교 전문을 해독했다. 영국의 울트라는 독일의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어떤 공작 활동이었다. 미국의 매직은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다. 뭐 미국이 2차 대전 사용한 암호는 나바호족이라는 그 인디언들의 언어를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첩보 수집기들을 뭡니까? 객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문서 보안의 종류들입니다. 우리가 뭐 문서의 분류, 표지, 관리, 파기 등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문서 보안들입니다. 전자문서도 정보통신보안이 아니라 문서보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관리 방법과 열람, 대출, 지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파기를 할 때는 암호 장비는 용해를 해야 된다. 문서는 파쇄기로 처리하고 쓰레기도 소각해야 된다.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각해야 되고, 암호 장비는 용해를 해라. 용해라는 게 뭡니까? 쇠로 돼 있으면 녹여서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녹여서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호 장비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망치나 이런 걸로 두드려 부수하더라도 부품만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녹여서 철저히 원형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보안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 사람이죠. 신원조사와 동향파악, 보안교육, 보안서약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조사는 뭡니까? 이 사람이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가, 비밀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뭐 그런 성향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동향파악은 평상시에 그런 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보안교육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알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보안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들이고, 보안서약은 뭡니까? 내가 뭐 이런 보안을 위배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뭡니까? 서약서를 쓴다는 겁니다. 시설보안입니다. 시설보안은 어떤 지역 시설을 갖다 보안하는 것,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를 보안하는 건데,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라는 이런 걸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제한지역은 뭐 가장 낮은 단계, 제한구역은 조금 거기보다 상위 단계, 통제구역은 뭐 훨씬 더 상위 단계들이죠.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통신실이라든지 전산실 이런 것들이 제한구역이 아니라 통제구역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그 문서 통신실이나 전산실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으니까 뭐 일반 통제구역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제한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호 장비 관리실이나 상황실이라든지 비문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통제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보안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뭐 무선 전화라든지 유무선 전화나 이런 것들, 좀 이메일 보는 데이터 통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통신보안에 포함될 수 있고요.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걸 자재나 암호, 송신, 컴퓨터, 전자파 이런 것들을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송수신할 때 어떤 데이터라든지 유무선 전화를 송수신할 때 중간에서 도청이라든지 감청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는 뭐 방화벽이라든지 VPN, 사설 네트워크망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IDS, IPS, 침입 탐지, 침입 방지, 시큐리티, 보안 메일, DB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방첩 관련된 법률들입니다. 방첩 관련된 법률들은 행법과 국가보안법, 뭐 군사기밀보호법, 군행법들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행법에서는 간첩행위, 외교상의 기밀누설, 공무원의 비밀누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서 타국을 수정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법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뭐 반국가단체, 국가비밀누설,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회합, 통신, 연락, 이 국가보안법도 문제는 뭐냐면은 용어가 애매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용어가. 그죠? 찬양이 어디까지 찬양을 한다는 거냐. 우리가 뭐 종교에서도 뭐 이런 얘기는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찬양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고문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선정과 선동은 또 어디까지 선정과 선동이 될 거냐.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입니까? 뭐 노동당입니까? 그 통진당인가? 그런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 받고 뭐 이런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서 북쪽을 뭐 유리한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선전, 선동에 이런 데 해당된다. 이렇게 해갖고 정당을 해산을 시켰습니다. 해산을 시켰는데 뭐 어쨌든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의 개념이 모호하고 적용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이런 비판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폐지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보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필요 없다. 행법만 갖고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행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거나 군대 및 군사시설을 제공하거나 군사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